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처럼 좌도 우도 아닌 자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처럼 고향에서 선언을 한 건데요. 자, 그 주인공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은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호칭은 그냥 전 부총리로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한국의 마크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하신 거죠? 뭐 그런 셈이죠. 그래요? 제가 마크롱 대통령 2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만났어요. 그럼요. 예. 한 번은 우리 한국과 이제 프랑스 경제 협력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도 하고 대화도 뭐 한 10여 번 나눈 적도 있었고요. 예. 마크롱 대통령이 고향에서 이제 소박하게 출마 선언을 하고 또 여도 야도 아니고 또 출마 선언하기 전에 또 마크롱의 혁명이라는 책도 한 권 바로 냈는데 저도 얼마 전에 대한민국 금기객기 책도 냈고 맞아요. 뭐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이네요. 결과도 비슷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고향에서 출마 선언을 하신 걸 두고 뭐 또 충청 대망론에 기대는 거 아니냐, 뭐 또 지역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약간 그 안 좋은 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고향을 간 것은 사실은 제 결정이었어요. 제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은 서울에 의미 있는 장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고향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요? 첫 번째로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저희 조상 대대로 살던 곳이고 특히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어이구, 예. 저는 11살이었고 고향에 대한 그 애착과 그 애양심이 아주 강하셨어요. 또 60년대 그 당시 자유당 시절에 예. 그 독재에 이렇게 한국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쪽에서 그 일도 하시면서 박해도 받으시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공직 생활 그 나름대로의 일선에서 시작을 그 고향에서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공무원 이제 고시 합격하면은 지방 수습이 있었는데 모두들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서울에 근무를 희망했는데 제가 고향을 장원에서 갔어요. 그래서 충북 도청에서 제가 예. 근무하다가 그 당시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제가 군청을 꼭 가겠다 해서 음성 군청에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어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직 시작했던 그 초심 26살 때 제가 음성군청에 근무를 했었는데 수습사무관이었죠. 예. 그런 마음을 되살리고 싶은 마음 또 고향 어른들께도 좀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 뭐 등등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예. 뭐 지역주의나 뭐 충청 대망론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음성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 또 지역주의 충청 대망론 얘기가 나오길래 예. 충청의 정신은 이런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통합과 화합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부총리님의 그러니까 대선 행보의 키워드가 하나가 지금 마크롱이었고 또 하나가 이거 같은데 아반떼. 아반떼. 그러니까 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꾀하는 무리들. 그래서 네. 떼 해서 아반떼. 그렇습니다. 여기서 썰렁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현대 자동차에서는 연락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특정 상표를 좀 홍보를 해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아니고요. 이 영어는 고맙게도 네. 제 페이스북 그 친구분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 그랬다면서요. 예, 저는 예. 뭐 얼굴도 모르는 분입니다. 제가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개혁은 탑다운식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안 될 것이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네. 우리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또 의사결정에 같이 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부터의 반란을 일으켜야 됩니다 하는 주장을 했고 그 방법으로 제가 책에서 네. 정치를 줄입시다. 권력을 나눕시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킵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페북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아반떼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아주 고맙게도 그 말씀을 제가 사용했고 그 후에 또 다시 페이스북에 그걸 썼노라고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도 기사로 그건 좀 접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아래. 그러니까 그 부총리님이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의 구축. 네. 이걸 이제 제일 명분으로 내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의 다른 표현이 아래. 이거 네.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아래의 주축 세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네. 이제 공직에서 나와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네. 수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농민, 어민,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대학생, 취준생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 저는 국민의 저력, 네. 대한민국의 잠재를 크게 봤습니다. 네. 그 속에 있는 소위 말하는 생활 정치 속에서의 서로 이해, 타협, 양보,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네. 기존의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이와 같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정신, 애국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 보수와 진보 또는 정권 재창출이냐 또는 정권 교체를 놓고 싸우는 이 판을 뛰어넘는 그런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때 만났던 분들이 지금도 만나면 성원해 주고 계신데 이런 분들의 어떤 생각과 에너지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아르부트의 반란을 얘기를 하게 됐고 예. 이것을 새로운 어떤 뭐 세력화라기보다는 우리 국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서민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이웃들. 예. 뭐 제가 십몇 년째 가고 있는 미용실에서 제 머리 깎아주는 어떤 아주머니 또는 뭐 늘 가는 뭐 수제비집 주인분들 얘기 나누면은 정말 깨어 있고 국가를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재난지원금 받으면서도 국가 재정도 걱정하시고 이런 분들의 이제 힘이 대한민국의 힘이지요. 네. 근데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모아내는 게 참 어찌 보면 정치의 본령이고 가장 주된 역할인데 맞습니다.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부총리님 또 이제 최저임금 이야기에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최저임금을 놓고 그럼 알바생이나 노동자와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자 간의 어떤 이해의 충돌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두 층은 지금 부총리님이 말씀하시는 아래 내지 이웃 서민들에 다 포괄되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조정할 것이냐가 결국은 정치의 역할인데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정책화해서 그러니까 내세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 같은 문제는 저희가 급격한 인상을 2018, 19년도에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회적인 타협을 봐야죠. 네. 다만 그 속도와 방법과 시장 수용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컨대 임금을 주는 자영업자와 임금을 받는 뭐 알바생이든 또는 파타이머든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합의를 볼 수 있는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치권이나 또는 정부의 어떤 실정으로 인해서 갈등을 조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그래요. 방향에서 가야 될 부분들 예. 또는 조금씩 이해하면서 양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어떤 사회적 타협을 끌어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의 구축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새정치하면 이제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안철수 대표. 예. 그럼 안철수 표 새정치와 지금은 그 부총리님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겁니까? 글쎄요, 안 대표님의 새 정치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잘 모르시는 겁니까? 네, 뭐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이랑도 같으신 건지. 예. 저는 이번에 이제 정치 창업이라고 할까 이를 선언하면서 새 유불리나 정치 공학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세력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든다고 하면서 방법은 구태연한 방법을 쓴다면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때그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리하면 같이 손을 잡고 또는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것 자체를 좀 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많은 분들과 힘을 합치고 그렇게 해서 또 연합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앵커께서 말씀하신 우리 서민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힘을 모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와도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존의 어떤 정치 문법은 하지 않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와 안 만나겠다고 딱 자르신 겁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안철수 세력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아니다라고 보신 겁니까? 뭐 딱 자르기보다는요. 네. 그건 뭐 제가 또 그쪽 분에게 대해서 신뢰되는 표현이고요. 그런 식의 얘기가 있을 적에 기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고 힘을 모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뚜벅뚜벅 제 길을 가겠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의 무대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여의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광장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정치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얼핏 떠오르기 쉬운 게 이제 광장에서의 정치, 운동으로서의 정치를 떠오르기 쉽지만 하지만 또 그 부총리님께서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하시고 제도의 정치를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존의 정치 문법이나 이런데 또 익숙한 물론 구태에 찌들지는 않았으면서도 익숙한 그런 정치인들의 조력은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지금 뭐 그 소위 그 현역 정치인이나 뭐 여의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아직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 우선은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방법이? 예. 디지털이나 또는 메타버스 등 뭐 또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정치 플랫폼은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시죠. 지금 백신을 맞는데도 나이 드신 어르신도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가는 세상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혀 이제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아주 즐겁게 참여하고 또 의사결정에 직접 그 동참해 주시고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여의도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의 뭐 조력이 아니라 네. 같이 하자는 얘기를 저는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사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해서 바꿔봅시다는 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하지만 우선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접근으로 하면서 주변에서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뭐 기존의 정치인들이 정말로 있다면 뭐 같이 하는 것도 좀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이제 창당 안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뭐 부총리님 말씀에 따르면 창당을 하더라도 그거는 기존 어떤 오프라인 정당 그런 모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디지털 정당 같은 새로운 플랫폼 형태의 어떤 그런 조직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창당을 보니까는 오프라인 쪽에서 해야 되는 절차적인 또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니 그런 게 있어서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디지털 그 정치 플랫폼이 창당의 어떤 전 단계로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 단계로 놓고 계시는 거군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만약에 그 디지털 정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오프라인의 그 필수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어떤 정치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하면서 네. 창당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치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워낙 이제 부총리님이 정치공학을 싫어하셔가지고 이제 질문 드리기 저하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끝까지 정말 완주하시는 겁니까? 막판 그러니까 여권 단일화 시나리오도 계속 나오던데. 끝까지 아니, 분명하게 좀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완주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일화 없습니까? 단일화 지금으로 그런 생각하면은 정말 우스운 얘기죠. 진짜 저는- 도장 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은 현실적인 가능성을 떠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의미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죠. 지금의 이 양당 구조와 지금의 이 정치 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누군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난 수많은 우리 그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 시민들 그 속에서 내어나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한 갈망과 어떻게 보면 분노 여기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은 엄청난 힘이 발휘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노출이 많이 되셔야 되고 네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TV 토론에 이제 그 합류를 하시는 것일 텐데 여기는 네네.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평균 지지율 5%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
달성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합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뭐 시작하니까 뭐 시작은 미미하고 제가 뭐 거대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시작이지만 이런 생각이 많이 알려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부터의 반란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주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질문을 지난번 음성에서 받아서 제가 짧은 시를 하나 인용을 했어요. 예. 조동화 시인의 예.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인데 네. 한 구절만 제가 인용을 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산을 활활 타오르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네네. 부총리님 행보와 관련하면 항상 따라붙는 두 분이 윤석열, 최재형 두 예비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의 그 대선 행보를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권력기관이나 또는 그 헌법기관장이 임기 전에 나오셔서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고 예. 또 하나는 뭐 그것보다도 어떤 비전과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나오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늘 뭐 얘기 나올 때마다 한두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권의 교체나 또는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특히 이제 자기가 몸담았던 그런 것만으로 이렇게 어떤 대선 행보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정말 국가를 어떤 비전으로 끌고 갈 것인지 우리 사회의 이 구조적으로 20여 년 이상 쌓여온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예. 해법과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예.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고 평가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선 후보 많은 분들도 과거 얘기 남 흠집 얘기나 네거티브가 아니라 미래 얘기 또 우리의 먹거리인 경제 얘기 또 우리 글로벌 얘기 누가 이 글로벌 얘기 하시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함께 토론하고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했습니다.